네, 조국 장관 수사 소식입니다. 먼저 어제 저희 채널A가 단독 보도했던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수상한 송금이 또 확인됐습니다. 윤 팀장, 그러니까 어제 전해드린 청와대 인근의 ATM 기기로 입금했다는 그 내용 말고 또 입금 내용이 확인됐다면서요? 네, 또 입금 내역이 확인이 된 건데요. 이 별도고요. 어제 전해드린 것과는. 정 교수 계좌로 보낸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시기도 좀 공교롭습니다. 우선 조국 가족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피라는 업체를 아실 텐데요. 정경심 교수가 이 5억 원을 차명 투자를 해서 불법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차명 투자를 한 날 이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 계좌로 5천만 원이 이체됐다. 이런 흔적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이 청와대 인근 ATM에서 이 돈을 이체했다는 보도와 액수가 같아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청와대 보도의 5천만 원은 이 WFM 주식 이 차명 매입 혐의를 받는 그 시기와 비슷하고요. 네. 이 5천만 원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이 5천만 원은 이 코링크피 차명 투자 시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총 1억 원을 이제 두 번에 나눠서 각각 좀 시기를 달리해서 이체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총 1억 원이 흘러나간 건데 변호사님,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조 전 장관이 이거를 어디에 쓰일지 알고 돈을 보냈냐,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법조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의 흐름과 또 정경심 교수의 해명이 상당히 불일치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누구의 말이 맞는가, 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어쨌든 돈 흐름 자체는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공교롭게도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게 되는 그날 왜 적지도 않은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이 정 교수가 그 WFM 차명 주식을 사는 날 거기에 돈을 보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나는 WFM 주식조차 사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돈은 분명히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간 6억 원에 대해서 한 12만 주의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 실물이 다른 데도 아닌 동생의 집에서 금고에서 발견됐다, 이런 것까지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핵심은 뭐냐면은 조국 장관이 왜 그날 무슨 명목으로 이제 그 정 교수에게 돈을 보냈냐, 이것을 파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뭐 이것이 그날 다른 데에 어떤 쓸모가 있어서 보냈다든가, 아니면은 정기적으로 그날 어떤 뭐 부인한테 돈을 보내는 날이었던가,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것이 차명으로 주식을 하는데 그와 같은 것을 서로 그 부부간에 얘기를 하고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수사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명, 아마 검찰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수상한 자금 흐름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그동안 코리크가 뭔지, 사모펀드가 뭔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사모펀드라는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제 처도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투자를 한 제 처의 경우도 이게 코링크에 들어가니 많이 어느 투자로 가니 자체를 들은 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패밀리가 펀드 지배한다. 저거 사실이면요,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그죠? 네, 제가 전혀 관여한 적 없습니다. 일단 조국 전 장관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이 자금의 흐름을 수사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계좌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자꾸 기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예, 수차례 그 검찰이 정 교수하고 조 전 장관의 계좌 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상당수가 기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정 교수 명의의 금융거래 계좌 한 30개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3개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조 전 장관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는 법원이 이제 전부 기각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금융계좌라는 것이 워낙 내밀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본인 계좌에서 직접 송금된 부분, 이런 계좌는 보통 그래도 더 좀 쉽게 발부를 해줍니다. 반면에 연결 계좌라고 해서요. 이게 어떤 그 본인 혐의의 계좌가 있을 때 그 계좌로 돈이 어디선가 들어오고 어디론가 나갔을 때 그 어디론가가 연결 계좌인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엄격히 심사해서 발부를 좀 자제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처럼 본인 명의의 혐의 계좌에서 돈이 나가고 들어온 게 있다면 발부될 가능성이 좀 더 있습니다. 그럼 검찰이 다시 신청 청구를 하면은 이번에는 기각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5천만 원 송금 정황이 2번 나왔기 네. 때문에 발부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이 공교롭게도 돈을 보낼 때마다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5천만 원, 이 사건의 핵심으로 점점 떠오르는 느낌인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돈은 거짓말 안 한다, 이런 말도 있듯이 검찰이 이런 부분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먼저 좀 짚어보면요. ATM 하루 이체 한도는 3천만 원이지만 한도 상향을 신청하면 5천만 원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액수지요. 네. 다만 한 번에는 600만 원만 이체가 돼서 좀 여러 번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5천만 원 액수를 맞춰서 여러 번 수고를 하면서까지 ATM 이체로 부부 사이에 돈이 오간데 이거 사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 정 교수의 주식 그리고 투자 이런 시기와 계속 맞물리니까 도대체 이 5천만 원이 무슨 목적으로 쓰인 것이고 어디서 온 것이고 이런 것들을 검찰이 의문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참여연대 출신이죠. 김경률 회계사는 이 돈의 성격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문제가 된 시점이 2018년 1월입니다. 2017년 말 현재로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재산 내역 신고한 것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에게는 한국투자증권의 예수금 형태로 8억 넘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추정되는데요. 그렇게 본다라면 과연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에게 송금한 5천만 원은 누구 것이냐는 거죠. 누구 것이고 그리고 어떤 꼬리표를 달고 제가 여기서 꼬리표를 달았다라는 표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의 돈이 송금되어졌냐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의 돈이 송금이 됐냐 이 부분을 밝혀야 할 것 같은데 결국 검찰은 이 코링크피의 실소유주로 정경심 교수 혹은 조국 전 장관을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죠. 우리가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에 몸통은 사실은 전주, 돈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는 것이죠. 실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너가 있고 이 CEO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검찰 같은 경우에는 조범동과 같은 이 조국 장관의 5천은 CEO로 보고 그 뒤에 있는 전주인 정경심 교수나 아니면 그 뒤에 있을 수도 있는 조국 장관을 오너로 본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사건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5천 조카인 조범동 씨에게 나는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사기의 피해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증거를 내놓겠습니까? 증거를 숨기겠습니까? 내놓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 증거인멸 내지 증인은닉 이 부분에 대해서 피의 사실이 들어가면서 8월 중순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전후로 해서 중요 참고인들과 입을 맞춘 의혹이 있다라는 것이 들어갔고 실제로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무렵에 이제 대책 회의를 한 다음에 정경심 이름이 나온 서류 파일 모두 없애라 이런 일이 지금 얘기가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그것이 피해자인가? 오히려 배후에 있는 몸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이 사건을 접근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증거인멸의 정황 그리고 실물 WFM의 실물 어떤 주식 12만 주를 다른 사람도 아닌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보관해 있었던 상황 또 정경심 교수의 녹음이 들어있는 녹음 파일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물증에 비해서 정경심 교수가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식으로 본인과의 관계성을 부정할 것인지 사실 법조인으로서는 아슬아슬한 그런 심정입니다. 검찰 입장에서 이 혐의 입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 결국 이 사건과 관련된 주변인들의 입을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핵심이 진술 증거겠죠. 원래 이런 사건에서 주변에 진술로 사건이 개시되고 또 공수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래 여기서
그 핵심이 그거지 않습니까? 5천 조카인 조 씨의 진술일 텐데, 조 씨가 그동안 이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뭐 정경심 교수 이름이 나온 서류 파일을 모두 없애라라고 얘기를 하는 등 좀 많이 이렇게 좀 커버해주는 네. 그런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최근에 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조사에서 그 조 씨한테 속았다 이런 네. 입장을 이제 전한 뒤로 이 조 씨도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검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새로운 진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중요한 증거가 이제 계좌 내역, 네. 돈의 흐름 문제겠죠. 이 부분은 이제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진행해야 될 문제고, 그 나머지 부분이 좀 부수적인 증거겠습니다만 문자라든지 통화 내역 같은 네. 것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조회로 확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휴대폰을 압수하면 가장 직접적인데 이건 또 압수가 또 안 돼 있으니까 약간의 지금 수사가 좀 더디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은 어제도 이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정경심 교수를 면회했죠. 저희 채널A 기자와 만난 조 전 장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접견하시면서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현재 정경심 교수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어제 검찰 조사에서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런 내용 혹시 접견 때 말씀 나누셨을까요? 아내분이 WFM 주식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이번 주 내에 소환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소환 일정 사전에 통보 받으셨어요? 네, 역시 별다른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조 전 장관의 소환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에서 조 전 장관과 관련된 혐의가 빠졌다, 검찰이 칼끝을 숨겼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발톱을 숨겼다. 뭐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실제로 수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사의 기밀, 네. 수사의 밀행성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은 부부이다 보니까 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면은 그 내역이 불구속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은 바로바로 조국 전 장관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실제로 50쪽이 넘는 A4 용지에 기재된 그 영장 기재 범죄 사실 네. 11개나 되는 그 범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전략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대부분 다 뺐다라는 것이 지금 후문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을 직접적으로 이와 같은 지금 그 검찰이 명호를 걸고 수사하는 것은 이 그 정경심 교수가 아니고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부터 얘기 나왔던 뇌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주식을 직접 투자 내지는 차명 투자했다고 하는 의혹과 관련되는 공직자윤리법 이런 부분은 의도적으로 정경심 교수의 그 구속영장에 뺐다라는 후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숨기고 있는 히든 카드가 있다라고 하는데 마치 지난번에 그 구속영장 네.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그 실질 심사를 할 때에 다 서로 싸웠지만 그 중에서 정경심 교수의 직접 그 대화가 있는 녹취록을 현장에서 제출을 했을 때에 정경심 교수와 변호인 측이 상당히 당황했다 네. 하는 것처럼 필요할 때 제시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 그리고 어떤 공소 사실 자체는 여전히 검찰이 히든 카드로 숨겨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법조계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궁금한 게 공범이나 이제 관련자들이 있을 때 이렇게 구속영장에 전략적으로 혐의를 일부러 빼기도 합니까? 예, 종종 그렇게 합니다. 그럼요. 예, 말씀하셨듯이 수사의 밀행성, 네.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네. 부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약간 좀 표현을 하자면 뒤통수를 쾅 치는 그런 식인데요. 네. 원래 이렇게 혐의가 알려지고 네. 그 검찰이 어떤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게 알려진 상태에서 또 변호인과 상에서 대비하는 경우하고 갑자기 그런 걸 들이밀면서 혐의를 추궁할 때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조국 관련 수사 관련해서 또 다른 좀 사건 사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날 택시 안에서 좀 사건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 24일이었습니까? 네. 제 기억으로 그 지난 상강날이었는데 12시 20분 정도 했으니까 아마 밤 늦게 네, 퇴근하는 택시길이었는 것 같고 네. 이 영상을 봤더니만 실제로 어두운 상황이었는 것 같은데 택시 기사 옆에 앉았는 그 승객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만 뭐 아직까지 확정도 안 된 건데 조금 있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네. 이 그 승객이 그러면 서초동 집회에 가야겠네요 하면서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
흉기를 이게 그 목 근처에 들이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운전기사가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네. 내려준 다음에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해서 경찰이 굉장히 빨리 왔나 봐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있던 그 피의자와 또 그 흉기까지 압수를 했다는 것인데 아무리 정치적 견해가 서로 다르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물리적인 범죄로 이렇게 대응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야간에 흉기까지 휴대해서 했다고 하면은 폭처법상에 굉장히 그 범죄가 성립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도 있는데 이분 정말 정치를 범죄로까지 올라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현재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의견이 나뉜 상황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네, 경찰 조사 결과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검찰의 수사 상황도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